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아주 평범한 화요일 오후입니다. 당신은 어제 분명히 거실 테이블 위에 두었던 자동차 열쇠를 찾고 있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없습니다. 그때 당신의 파트너가 들어옵니다. 자기야, 내 열쇠 못 봤어? 당신이 묻습니다. 파트너는 지극히 당연하다는 표정으로 오히려 당신의 정신 상태를 걱정하는 듯한 눈빛으로 말합니다. 무슨 소리야? 열쇠는 아까 네가 신발장 위에 뒀잖아. 내가 다 봤는데. 당신은 순간 멍해집니다. 신발장 위? 내가 정말 그랬나? 난 분명 테이블 위에 둔 기억뿐인데. 신발장으로 달려가 보니 정말 열쇠가 거기 있습니다. 그 순간 당신의 등골이 서늘해집니다. 단순히 열쇠를 잘못 둔 게 아닙니다. 당신의 기억, 당신이 세상을 인식하는 가장 기초적인 감각이 의심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심의 씨앗을 뿌린 것은 당신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스라이팅의 공포스러운 첫 단추입니다. 우리는 흔히 신체적인 폭력만을 폭력이라 생각합니다. 멍이 들고 피가 나는 것 말이죠.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폭력, 당신의 영혼을 안쪽에서부터 서서히 좀먹어 들어가는 폭력이 있습니다. 바로 심리조작, 가스라이팅입니다. 이 게임은 매우 교활하고 천천히 진행되기 때문에 당신이 감옥에 갇혔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창살이 너무 공고해진 뒤입니다. 처음엔 아주 사소한 거짓말에서 시작됩니다. 나 그런 말 한 적 없어. 네가 너무 예민한 거야. 다 널 위해서 하는 말이야. 이런 말들이 반복되면 당신은 서서히 내 판단력, 내 기억력, 더 나아가 내 존재 자체를 신뢰하지 못하게 됩니다. 내 목소리보다 상대방의 목소리가 내 안에서 더 커지게 되는 것이죠. 프리드리히 니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실은 없다. 오직 해석만이 있을 뿐이다. 가스라이터는 이 철학적인 문구를 가장 잔인하게 악용합니다. 그들은 객관적인 사실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오직 자신의 해석만이 유일한 진실이며 당신의 해석은 오류이거나 망상이라고 세뇌시킵니다. 그 결과 당신은 자신의 눈을 믿지 못하고 가해자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됩니다. 이 영상은 단순히 가스라이팅의 정의를 설명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침묵의 감옥이 어떻게 지어지는지 그 교활한 설계도를 파헤치고 왜 우리가 그 창살을 부수고 나오지 못하는지 그 심리적인 복잡성을 여러분과 함께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 다시 내 세상을 내 두 눈으로 보기 위해 어떻게 그 어둠 속에서 걸어 나와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만약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속에서 작은 의심의 불꽃이 피어오르고 있다면 이 영상이 그 불꽃을 태양으로 바꾸는 시작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감옥의 벽이 어떻게 한 겹씩 쌓이는지 그 본격적인 설계 과정을 들여다보겠습니다. 가스라이팅은 결코 단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치 아주 미세한 안개가 집안을 채우듯 서서히 그리고 아주 정교하게 당신의 일상을 잠식해 들어갑니다. 처음에는 그저 사소한 말다툼이나 가벼운 건망증 정도로 치부했던 일들이 시간이 흐를수록 거대한 의심의 덩어리가 되어 당신을 짓누르기 시작하죠. 가해자는 당신의 가장 취약한 부분, 즉 상대를 믿고 싶어하는 선한 마음과 관계를 유지하려는 노력을 이용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내놓는 논리적인 증거들을 아주 간단하게 무시해버립니다. 너 또 시작이야? 네가 그때 술을 마셔서 기억이 왜곡된 거야. 네 주변 사람들도 네가 좀 이상하다고 하더라. 같은 말들로 당신의 세계관을 뒤흔듭니다. 여기서 핵심은 반복입니다. 거짓도 100번 반복하면 진실처럼 들린다는 말처럼 당신은 어느새 정말 내가 문제인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 우리는 처절한 방어 기제를 작동시킵니다. 내 기억이 맞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문자 메시지를 뒤지고 통화 녹음을 확인하며 일기장에 그날의 상황을 빽빽하게 적어내려 갑니다. 하지만 가해자와 대면하는 순간 그 모든 증거는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들은 증거의 내용이 아니라 당신의 태도나 정신 상태를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까지 집착하는 걸 보니 정말 병원에 가봐야겠다는 말을 들을 때 당신이 준비한 논리는 처참하게 무너집니다. 이제 싸움의 주제는 사실 여부가 아니라 당신의 이상함으로 옮겨갑니다.
한나 아렌트는 이런 현상을 꿰뚫어 보듯 말했습니다. 전체주의 지배의 이상적인 대상은 사실과 허구의 차이, 그리고 참과 거짓의 차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가스라이팅은 바로 한 개인을 향한 심리적 전체주의입니다.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가짜인지 구분할 수 없는 혼돈의 상태로 당신을 몰아넣어 결국 그들이 제공하는 가짜 진실을 유일한 생존줄로 붙잡게 만드는 것이 그들의 최종 목적입니다. 결국 당신은 싸움을 포기하고 수능의 단계로 접어듭니다. 내 판단력을 믿는 것보다 상대의 판단을 따르는 것이 갈등을 피하는 가장 쉬운 방법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에 당신은 거울 속의 자신을 낯설게 느끼기 시작합니다. 한때 당당하고 확신에 찼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사소한 결정 하나조차 상대의 눈치를 보며 허락을 구하는 무력한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죠. 자존감은 바닥을 치고 주변 지인들과의 관계도 소홀해집니다. 가해자는 당신을 고립시키기 위해 너를 진심으로 생각하는 건 나뿐이야 라며 세상과의 연결고리를 하나씩 끊어냅니다. 이제 당신의 세상에는 가스라이터라는 태양만이 유일한 빛이 되고 당신은 그 빛이 없으면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는 그림자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가스라이팅이 완성되는 비극적인 순간이며 우리가 그토록 경계해야 할 심리적 예속의 정체입니다. 우리는 이 지옥에서 발을 떼지 못하는가? 우리는 의문이 생깁니다.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왜 당장 짐을 싸서 그 방을 나오지 못하는 걸까요? 외부에서 보기엔 너무나 명확한 폭력이지만 그 안에 갇힌 당신에게는 이 상황이 사랑이나 배려라는 이름의 정교한 포장지로 쌓여있기 때문입니다. 가스라이터는 단순히 괴물 같은 얼굴을 하고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세상에서 가장 다정한 구원자의 얼굴을 하고 당신의 삶에 들어옵니다. 그들은 당신의 상처를 가장 먼저 발견하고 가장 따뜻하게 안아주며 오직 나만이 너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다는 환상을 심어줍니다. 이 달콤한 중독이 시작되는 순간 당신의 판단력은 마비됩니다. 나를 아프게 하는 그 손이 동시에 나를 치유해줄 유일한 손이라고 믿게 만드는 것, 이것이 가스라이팅이 가진 가장 잔인한 반전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지부조화라는 심리적 늪에 빠집니다.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의 다정함과 나를 미치게 만드는 그의 차가운 조작 사이에서 뇌는 거대한 충돌을 일으킵니다. 이때 가스라이터는 아주 교묘하게 간헐적 강화를 사용합니다. 10번을 괴롭히다가도 단 한 번 예전의 그 다정한 모습으로 돌아와 눈물을 흘리며 사과하거나 당신을 극진히 대합니다. 그러면 당신은 다시 희망을 품습니다. 그래, 이 사람이 원래 나쁜 게 아니야. 내가 좀 더 잘하면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어. 하지만 그 한 번의 다정함은 당신을 더 깊은 감옥에 가두기 위한 미끼일 뿐입니다. 당신은 그 짧은 찰나의 평화를 위해 9번의 지옥을 견디는 법을 스스로 배워나가기 시작합니다. 이 지독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 우리는 인류의 가장 오래된 지혜를 빌려와야 합니다. 고대 그리스의 델포이 신전에 새겨졌고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평생에 바쳐 살파했던 그 문장, 바로 너 자신을 알라, 그노티스 아우톤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지식을 쌓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타인의 목소리가 당신의 머릿속을 점령해버린 혼란의 소용돌이 속에서 오직 당신만이 느낄 수 있는 그 미세한 직관과 감각을 다시 회복하라는 엄중한 경고입니다. 내 몸이 떨리고 있다면 그것은 추워서가 아니라 공포 때문이며 내 눈물이 흐르고 있다면 그것은 예민해서가 아니라 슬프기 때문이라는 그 당연한 사실을 다시 나 자신의 것으로 되찾아와야 합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깨달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가해자가 나를 가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부터 내가 가해자의 논리를 내면화하여 스스로를 가두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이제 내 안에는 두 개의 목소리가 싸우기 시작합니다. 너는 무능해, 나 없이는 아무것도 못해 라고 속삭이는 가해자의 목소리와 아주 작지만 분명하게 이건 아니야, 이건 잘못됐어 라고 외치는 당신 본연의 목소리입니다. 이 반전의 순간, 즉 내 안의 작은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할 때 비로소 감옥의 창살에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기억이 틀린 게 아닙니다. 당신의 감정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틀린 것은 오직 당신의 세상을 마음대로 재단하려 했던 그 사람의 오만한 손길뿐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지독한 안개를 걷어내고 밖으로 걸어 나가야 할 시간입니다. 가스라이팅이라는 감옥에서 탈출하는 첫 번째 열쇠는 역설적이게도 증명하기를 포기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가해자는 당신이 자신의 결백과 기억을 증명하려 애쓸수록 그 에너지를 먹고 자랍니다. 당신이 논리적으로 설명하려 할 때 그들은 논리를 비틀음으로써 당신을 더 깊은 수렁도 밀어넣죠. 그러니 이제 그들을 설득하려는 모든 노력을 멈추세요. 당신의 진실은 타인의 허락이나 동의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느낀 것이 맞고 당신이 기억하는 것이 진실입니다. 이 단순한 선언이 가스라이터의 마법을 깨트리는 가장 강력한 주문이 됩니다. 실질적인 회복을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물리적, 심리적 거리두기입니다. 가스라이팅은 가까운 거리에서 뿜어져 나오는 유독가스와 같습니다. 그 영향권 안에 머물면서 정신을 차리기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잠시라도 좋으니 그 관계에서 벗어나 환기가 되는 공간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연락을 차단하고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며 그동안 타인에 의해 억눌려왔던 당신의 감각들을 다시 깨워야 합니다. 이때 기록은 당신의 가장 든든한 아군이 되어줄 것입니다. 그날 있었던 일, 상대가 했던 말, 그리고 그때 느꼈던 나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적어내려 가세요. 종이 위에 적힌 글자들은 가해자가 아무리 휘두르려 해도 변하지 않는 객관적 사실의 성벽이 되어 당신을 지켜줄 것입니다. 혼자서 이 모든 과정을 감당하기 벅차다면 반드시 외부의 도움을 요청하세요. 가스라이터는 당신을 고립시켰지만 세상에는 당신의 목소리를 있는 그대로 들어줄 전문가와 진정한 친구들이 존재합니다. 그들의 눈을 통해 당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연습을 하세요. 내가 이상한 게 아니었어 라는 제3자의 확신은 당신이 잃어버렸던 자존감의 조각들을 다시 맞추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제 당신은 가스라이터가 쥐어준 흐릿한 등불이 아니라 당신 내면에서 솟아오르는 뜨거운 태양을 마주해야 합니다. 그 태양 아래서 비로소 당신은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는 온전한 나로서 숨 쉴 수 있게 됩니다. 가스라이팅을 겪었다는 사실은 결코 당신이 약하거나 어리석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당신이 상대를 그만큼 깊이 신뢰했고 관계를 소중히 여겼던 따뜻한 사람이라는 반증입니다. 가해자는 그 아름다운 마음을 이용했을 뿐입니다. 이제 그 마음을 타인이 아닌 당신 자신에게 돌려주세요. 긴 터널을 빠져나온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자책이 아니라 따뜻한 위로와 격려입니다. 이제 그만 가스등을 끄셔도 됩니다. 당신의 세상은 이미 당신의 진실만으로도 충분히 밝고 눈부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당신의 손을 잡고 그 어두운 방을 나오는 작은 이정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며 당신의 기업은 결코 틀리지 않았습니다.